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.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. 3월 마지막 날이네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난 3월 15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. 먼저 그 어떤 내용인지 그거부터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, 제27차, 제28차, 제2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취업 자격 외국인에게 과실류, 채소류, 서류 및 향신작물류, 도매업, 그러니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, 그리고 육식, 식육, 운송업, 그 다음에 광업, 그러니까 금속, 비금속, 광업 지원 서비스, 그리고 택배 분류업, 상하차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방문 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, 요 내용을 보니까요, 이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 취업 허용을 좀 확대를 한다, 이런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반가운 소식이다,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보면은요, 과실류, 채소류, 서류 및 향신 작물류, 도매업, 그러니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도매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식육 운송업, 그러니까 식육이니까요, 뭐 식물과 또 육류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업에 이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. 그리고 광업, 그러니까 금속, 비금속, 광업 지원 서비스업 계통에도 저는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. 그리고 이런 택배 분류업, 이 상하차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차에 택배 물건을 아마 싣고 또 내리는 그 업무에 이렇게 취업을 허용하는, 그렇게 하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법안을 확인을 하고 의견을 제출을 하거나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그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26일까지입니다. 그래서 이 입법 예고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요. 여기에 따른 또 의견이 있으면은 4월 26일까지 의견을 또 주시면은 또 참조해서 아마 법무부가 아마 이 시행령을 확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3월 15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다라는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, 법무부가 이 방문 취업 동포들의 이 취업 활동 허가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의 이런 그 입법 예고를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택배 분류업입니다. 여기에 방문 취업 동포, 방문 취업 외국인에게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요. 그러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 법무부의 입법 예고 이 문안을 보면서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씁쓸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저의 이 바란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
네, 먼저요. 그 택배 분류업입니다. 택배 분류업을 이번에 방문 취업 동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주겠다.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. 이게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게 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거와 관련돼서 이 3월 27일에는 이 머니투데이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요. 그리고 3월 29일은 이 서울경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택배 분류업 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까지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거 이거마저도 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느냐 하는 그건데요. 뭐 실제적으로 이 방문 취업 체류 중에 동포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 뭐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시거나 이 지금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시거나 이 택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택배업에 현실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일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택배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냥 저도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놓고 또 이쪽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일분의 좀 이야기를 듣고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택배업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도 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요. 왜 이번에 이 택배업 분류업, 그것도 분류업을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 이렇게 좀 확대 적용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, 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지난해 11월 달도 이 택배업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도 취업문이 열리나 하고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많은 또 동포분들이 보셨는데요. 그 이후에서 다시 한번 그 피드백 후속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드립니다.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뭐 매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사고 그러지를 않고 바로 물건을 이제는 주문을 해서 그거를 이제 택배로 받아보는 그런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물량이 아주 폭주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 택배 기사들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.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 택배 업계에서는 이 택배 기사들의 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고 이 목소리를 높였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보였고요. 그래서 올해 1월 8일 날 이 국회에 이 택배 기사 이 과로사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또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택배업 이 기사들이 과로사를 좀 방지할 수 있겠느냐? 그래서 이 택배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택배업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부터 이제는 정리를 하자 그래서 택배업 등록제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택배 기사들이 아주 줄기차게 요구를 해온 게 있습니다. 이 물류업계에도 좀 요구를 해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택배 물건을 붙이기도 하고 받아보시기도 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물건이 바로 그 주소지를 쓴다고 해서 거기 붙인다서 바로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집화장으로 다 모이게 되겠죠. 거기 그냥 물류 창고이죠.
그럼 그거를 이런 택배 기사들이 그 물건을 싣고 일단은 집화장, 물류 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그걸 다시 차에서 다 내려서 주소지별로 좀 분류 작업을 하죠. 그런 다음에 분류한 다음에 그걸 다시 각 주소지로 나가는 이 택배 차량에 다시 이제는 싣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택배 기사가 이제는 각 주소지로 배송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 택배 물류를 분류하는 그 인력이 별도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택배 기사들이 다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것. 뭐 여러분들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다시 차에 싣는 그 작업이 보통 다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취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고, 그리고 육체 노동이 뒤따르고 있고, 그 일을 택배 기사들이 하고, 그리고 나서 그 고대 몸을 갖고 다시 또 차를 끌고 또 먼 곳까지 또 차를 갖고 가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니까 결국은 뭐 가로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물류 창고에 가면은 이 택배 기사들이 이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,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택배 물량이 막 폭증을 하니까요. 빨리 이걸 제때제때 분류를 해줘야 또 제때제때에 또 배송 일이 이루어지겠죠. 그러니까 이제는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이 택배 물건을 분류하는 그런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,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은 불법 취업 상태로, 아니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왜냐면은 뭐 내국인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내국인을 고용해서 하고자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인건비도 비싸지고,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물류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좀 비교적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이 택배 물류 뭐랄까요,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 현실이다,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 체류 외국 인력을, 또 이렇게 불법 취업 외국 인력을 활용해서 이 물류 택배 분류 작업을 할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거를 좀 합법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를 하자. 그래서 이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 이거를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 해서 지난 3월 15일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이렇게 이제 입법 예고가 된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라는 이런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이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말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찬반 논란이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좀 뭐 결과를 발표하기도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경제계,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산업계 쪽에서는 이 외국 인력을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찬성하는 쪽이지만은 이 노동계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. 아마 이제는 산업계, 이 경제계에서는 외국 인력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뭐 일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내국인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인력이 이제 필요하다. 뭐 그런 취지에서 외국 인력 도입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왜 이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하냐? 보니까 이 노동계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. 이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지, 이 내국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값싼 임금을 줘가면서 외국 인력을
도입을 한다는 거. 결국은 이 폭탄을 외국인 인력에게, 외국인에게 이렇게 던지는 꼴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요. 그러니까 먼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이 이 노동계의 입장이다.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야간 시간대에 육체 노동이 따르고 있는 이 택배 분류업을 정말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정상적으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처우 개선과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지,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를 한다, 뭐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거는, 이거를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만 허용을 할 것이냐, 아니다, 이거를 전체 외국인에게도 이거를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내용도 찬반 논란이 빚고 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제는 서두에 이 법무부의 입법 예고문을 보고 뭐 방문 취업 동포들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은, 그래도 왠지 입법 예고문을 보고 이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입법 예고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방문 취업 외국인, 이렇게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동포 고용 허가제의 특례로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해당되는 이 동포 취업 비자입니다. 그러면 뭐 입법 예고문에도 방문 취업 외국인이 아니라 방문 취업 뭐 외국적 동포, 외국 인력이라든가 뭐 방문 취업 동포 들에게도 뭐 허용을 한다라는, 나름대로 이런 문장을 안내문을, 입법 예고문을 좀 사용을 했으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뭐랄까, 동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이렇게 저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,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문 취업 외국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다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얼굴 나오면은 이 동포라는, 이 방문 취업 동포라는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인력, 외국인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, 이 방문 취업 동포들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제조업체라든가 이 농어촌 쪽에서 2년간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택배업과 관련되어서도 정말 이 야간 시간대에 고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계에서 요청을 한 것처럼 이 처우 개선이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거기에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처우 개선과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,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논쟁보다는, 그 논쟁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고 외국 인력에게 뭐 학대를 한다는 쪽으로만 관심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국인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, 그 비용으로 내국인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, 그 방문 취업 동포들, 외국인 인력한테 그 일을 맡기면 된다 하는 그런 시각이 다소 있지 않나. 그래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든가 이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들이 물류 창고에서 이 택배 분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뭔가 이 처우 개선과 합당한 임금, 이것이 뒷받침을 같이 돼 주어야 된다. 그리고 또
인센티브 제도도 좀 도입을 해서 이 방문 취업 동포들도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뭐랄까 취업 활동의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논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 인력으로서의 이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 이 취업 활동을 확대를 시켜준다는 이런 내용으로만 나와 있어서 좀 다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오늘 이게 3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. 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출국관리법과 시행령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시행령은 4월 26일까지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무부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셔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여러분들이 또 제시를 해주면은 최종 이 시행령이 이제는 결정되는 데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과장 김영필이었습니다.